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무현입니다. 예, 오늘 이 시간은 사회복 현장 실습 오리엔테이션과 관련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래 12시 30분에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약간의 좀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좀 수정을 하고 지금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과의 대면 수업, 오프라인 수업이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학생들께서 많이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도 좀 있고 불안해하는 모습들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열에서는 이런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사회복 현장 실습에 대한 내용들을 안내를 해드리고 또 궁금한 점은 채팅이나 아니면 댓글을 통해서 또 확인을 하고 안내를 해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현장 실습 오리엔테이션은 두 가지를 안내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전반적인 오리엔테이션이 되고 두 번째는 완화된 실습 기준에 대한 질의응답을 가져보는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제가 간략하게 전반적인 내용을 안내를 해드리고 두 번째 시간은 최인 교수님과 정현모 교수님께서 질의응답을 하시면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사회복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변경된 실습 할 수 있는 안내를 해드릴까 합니다. 기관 실습 기준에 대한 내용들이 됩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됩니다. 기관 실습 시간은 120시간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현재 2학년 학생들의 경우에는 120시간을 적용을 받습니다. 하지만 2020학년도 편입생 의 경우에는 160시간을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현장에서 160시간을 진행한다라는 현장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 학생들께서 현장의 입장을 좀 따라 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120시간 실습하는 곳을 별도로 찾으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실습 지도자 1명이 동시에 지도할 수 있는 학생 수는 5명 이내이다. 그래서 사회복지사 1명이 한 번에 실습 지도할 수 있는 인원은 학생 5명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 실습의 어떤 기관에서 실습을 해야 하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사회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그리고 또 법인, 시설 또는 단체여야 한다. 라는 게 기본 조건이 됩니다. 두 번째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선정이 되어야 된다. 라는 부분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바뀐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께서는 꼭 이 기준을 좀 따라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은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실습 지도자가 2명 이상 상근해야 됩니다. 이 상근 조건을 충족시키고 그리고 또 실습 지도자는 아래의 요건들을 좀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1급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후 3년 그리고 또 2급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의 사회복지 현장 실무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자격을 취득하고 난 이후의 실무 경험이다. 이 부분들을 우리 학생들께서는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실습이 실시되는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았을 것. 이것은 무엇이냐면 사회복지사가 돼서 현장에 근무를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습을 진행하려고 하면 전년도에 이 보수교육 실적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나오는 부분들은 실습 시간에 대한 기준입니다. 첫 번째는 법적 기준이 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에 의거해서 120시간에서 160시간 이상의 실습을 진행을 해야 된다. 현재 2학년 학생들의 경우에는 120시간 그리고 또 올해 편입한 2학년의 경우에는 160시간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모든 학생들이 160시간 이상을 이수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습 시간의 기준은 실습기관 학생의 사정에 따라서 선택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1일 4시간 이상 그리고 또 하루에 8시간 이하로 실습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 40시간 이하 그리고 또 주말이나 야간 실습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렇게 좀 시간적인 융통성이 있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시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 부분들을 좀 확인하셔서 실습처를 선정하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을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가라는 부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실습지를 선정하는 겁니다.
아마 우리 지금 학생들께서 가장 좀 고민스러운 부분들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습지를 어떤 곳을 선정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앞서 법적인 기준을 충족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을 선택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 기관 내에 실습 지도자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 기준을 기본적으로 숙지를 하고 계시고, 지금 말씀드리는 이 기준을 활용하시면 훨씬 쉽게 실습처를 찾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선정한 실습 기관이어야 됩니다. 이것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에 방문하시게 되면 자격관리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또 그것을 클릭해서 들어가시게 되면 자격관리센터 공지사항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지사항 안에 보면 실습기관에서 실습기관 선정 현황이라는 제목을 찾으시면 됩니다. 거기에 보면 전국에서 실습이 가능한 기관이 지역별로 리스트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관 내에서 선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앞에 말씀드렸던 법적인 기준도 충족하고, 그리고 또 두 번째 실습 지도자 자격들도 충족하기 때문에 그 기관 내에서 실습처를 선택하시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거주지나 직장 근처에 있는 시설을 방문 혹은 전화를 드려서 실습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실습지를 선정을 한 다음에는 실습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실습 수락이 된 경우에 학교로 신청서와 프로파일을 작성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이 신청서와 프로파일은 학과 홈페이지의 사회복지 현장 실습 안내에 양식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습 의뢰 공문을 학교에서 발송을 하게 됩니다. 신청서와 프로파일을 공문과 함께 실습처로 저희들이 발송을 해 드립니다. 예, 그 다음은 이제 실습생 수락 공문을 기관에서 학교로 다시 요청을 해서 보내주시는 기관들도 있고, 이 과정은 생략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습 오리엔테이션, 또 실습 진행 및 지도, 그리고 실습 평가,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실습 일정에 따라서 실습을 진행하고 일지와 평가서를 마무리한 다음에 학교로 보내주시게 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실습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라는 일정에 대한 부분들과 구체적인 서류에 대한 부분들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실습 신청 기간은 현재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공지사항이 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실습처가 정해지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6월 30일 이후로 실습을 신청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현재 아마 기관에 연락을 하시게 되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실습을 어떻게 할지 기관 내에서 협의 중이다, 이런 답변을 받는 학생들도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 이후로 실습 신청을 해도 된다는 부분들 다시 한번 안내를 좀 드립니다. 단 실습 신청이 너무 늦어서 학기 내에 실습이 완료가 되지 못하는 경우는 우리 학생들께서 꼭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실습처를 구하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실습 수행 기간입니다. 6월 29일부터 해서 11월 30일까지 1차적으로 실습을 마감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감된 후에 실습 일지와 평가서와 관련된 서류들은 12월 10일까지 학교로 등기나 아니면 직접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일정의 경우에는 이렇게 공지가 좀 되어 있습니다만 2학기의 학사 일정 이런 부분들도 고려하고, 또 코로나 상황들 일부 좀 조정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안내를 드리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별도의 공지를 통해서 저희들이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2학기 내에 실습이 마무리되어야만 전반적으로 졸업과 그리고 또 자격증 신청에 차질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늦어도 기말고사 정도까지 저희들 시간을 한번 할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계열에서 계속 기간과 관련된 내용들은 안내를 한번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제출 서류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제출 서류의 경우에는 사회복지계열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좀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 시에는 실습 신청서, 그리고 또 실습생 프로파일 이런 부분들을 이메일이나 아니면 팩스로 제출해 주시면 되고, 학교
개인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 이 내용들이 올라와 있으니까 그걸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종료를 하고 난 다음에 그 관련된 서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종료 후에는 실습일지와 평가서, 실습 확인서를 우편이나 아니면 직접 방문을 통해서 학교로 좀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출하실 때는 기본적인 서류들을 제본을 해서 제출을 해주셔야 합니다. 실습일지의 경우에는 제본을 하시는 게 맞고 평가서와 실습 확인서의 경우에는 별도로 학교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평가서와 실습 확인서의 경우에는 기관에서 작성을 하고 기관에서 학교로 보내주는 경우들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습처에서 어떻게 하자라는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그럼 그것을 우리 학생들께서는 따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과제물입니다. 이 과제물의 경우에는 2학년 2학기가 개강이 되면 사회복 현장 실습도 수업이 열리게 됩니다. 온라인 강좌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온라인 강좌가 열렸을 때 과제가 거기에 부과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부과된 과제에 따라서 과제를 작성하셔서 올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습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시험이나 상호작용은 없습니다만 실습일지와 평가서 그리고 또 출석 그리고 또 이와 같은 과제 그리고 또 대면 수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체적인 성적이 나가게 된다. 이러한 내용들은 개강을 하게 되면 그 사회복 현장 실습 강의실에서 이런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실에 올려진 실습일지 양식을 출력해서 사용하시고 제출하실 때는 제본을 해서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들은 계열 홈페이지 2학기 사회복 현장 실습 안내 내용들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실습일지 작성입니다. 실습일지 전반에 좀 구체적인 내용들을 상세히 좀 기록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일지 외의 기록사항들의 경우에는 사항란을 활용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습일지 기록이 사회복지사로서의 전문성을 높이고 또한 실습평가에 반영됨을 알고 정성껏 기록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습일지 작성과 관련된 부분들은 개강을 하게 되면 수업 시간 내에 이런 내용들을 안내를 좀 해드리고 현재 사회복 현장 실습 공지사항에 일부 실습일지 작성 공지가 되어 있으니 이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실습 지도 및 평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사회복지 현장 실습은 현장 실습 OT, 실습 신청, 현장 실습 신청, 실습의 진행, 그리고 또 실습 지도, 온라인 수업, 실습 평가회, 실습 일지 및 평가서 제출, 그리고 과제물 제출, 최종 평가 이런 부분들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학교에서 계열에서 별도로 공지를 해드리고 학생들은 공지되는 내용들을 잘 따라서 수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단 온라인 수업 시에 상호작용은 점수에 반영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그 점수 반영과 관련된 내용들도 좀 구체적으로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개강 후에 강의실에서 이 부분들이 안내가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습 결과물의 제출입니다. 실습일지의 경우에는 실습이 종료된과 동시에 작성된 실습일지를 학교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은 손으로 직접 작성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워드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셔도 됩니다. 제출하실 때는 여기에 실습 지도자 그리고 또 기관장의 날인이 꼭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들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실습 평가서의 경우에는 실습 지도자의 성적 그 사정과 날인 그리고 또 기관장의 최종 날인 후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실습 확인서의 경우에도 실습 지도자의 경력사항 그리고 또 기관장 날인 후 학교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 또한 그 실습 공지사항에 보면 작성하는 방법이라든지 견본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꼭 확인해서 학생들께서는 조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제출된 그 결과물들은 등기랑 꼭 직접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출처는 아래 나와 있는 주소지로 학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실습 학생들의 자세가 됩니다. 이 부분들은 간략하게만 제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실습 기간 중에 부득이하게 결근이나
또 어려운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현장의 실습 지도자와 지도 교수님한테 보고를 하고 조치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적인 사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관에서 일부 양해해 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생겼을 경우에는 지체하지 마시고 실습 지도자에게 먼저 요청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약속된 실습 그 시간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실습 기간의 내규를 준수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행동이 클라이언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실습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타대학 학생들과 서로 협력해서 실습을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 대학 사회복지 계열의 전통 확립과 명예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노력들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습비와 관련된 부분들은 실습 기관의 기준에 좀 따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실습과 관련된 부분들은 학과 사무실이나 지도 교수님들께 문의를 해주시면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해서 전반적인 오리엔테이션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내용들을 지금 학과 홈페이지 내에 공지사항으로 저희들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께서 좀 더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은 학과 사무실이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지도 교수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문의를 해주시면 그 내용에 대해서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준비한 일부와 관련된 내용들은 이것으로 좀 마무리를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완화된 실습 기준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최임 교수님과 그리고 또 정현무 교수 다시 한 번 더 안내를 받는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도록. 그래서 잠시 이거 좀 정리하는 시간들이 좀 필요하니까 우리 학생들 나가지 마시고 이 부분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다음 강의 저희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강의를 좀 준비를 하면서 우리 학생들께서 다양한 형태의 좀 실습이 진행되는 측면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저희들 그 실습하시는데 좀 차질이 없으시도록 다시 한 번 더 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분 교수님 모시고 자연스럽게 뒷부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임우영 교수님께서 사회복지 현장 실습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간략하게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이후 궁금하신 사항들은 또 저희 밴드라든지 아니면 유튜브도 이제 개설이 해놨으니까요. 들어오셔가지고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최영인 교수님하고 저는요 이번에 완화된 사회복지 현장 실습 기준에 대해서 조금 안내를 드릴까 하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2020학년도 한시적으로 완화된 기준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완화가 되는가요? 네, 코로나19 유행으로 이번 학기, 그러니까 2020년도 지금 이 학기에만 적용이 되는,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실습 시간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안내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위에 보시는 것처럼 실습 시간은 총 지금 19학번 기준 우리가 120시간의 사회복지 현장 실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직접 실습을 80시간을 하거나 그래서 간접 실습을 40시간, 40시간을 할 경우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 직접 실습을 80시간을 하고 난 후 그리고 편입생의 경우는 간접 실습을 80시간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현행 규정대로 그냥 120시간 그 현장 실습을 또는 160시간 실습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 우리 19학번 그 2학년의 경우에는 A 경우가 해당이 되어지겠죠. 네. 네, 그리고 2020학년도 사회복지 현장 실습에는 실습 지도자에 대한 기준이 기존의 5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의 그 임우영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사회복지 현장 실습 지도자 기준이 한 명 실습 지도자 한 명당 5명의 실습 동시에 실습할 수 있는 건 5명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새로운 그러니까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은 10명으로 완화되었다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완화된 실습 적용 대상은 또 어떻게 되는가요? 네, 적용 대상 또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0학년도에
개설된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내년 1학기에는 이 적용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 아시면 돼요. 네, 지금 학생분들 궁금해하시는 간접 실습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 학교에서는 간접 실습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신가요? 지금 현재 학과 내에서 그 논의한 것이 특강이나 또 모의 수업, 또 온라인 수업 발표, 피드백, 뭐 수업 동영상 참관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계열에서는 별도로 준비해서 여러분들 공지를 할 예정이고요. 여러분들이 수업 내에서 이것이 만회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진행할 테니 이거는 추후에 다시 공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접 실습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이 방법들을 만들어 놓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 학교에서 고민을 하고요. 간접 실습을 하시는 경우에는 2학기 개강하는 시점에서 학교에서 간접 실습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실습과 간접 실습을 같이 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학교에 미리 좀 통보를 해주시면 저희가 간접 실습을 준비하고 안내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실습지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좀 안내를 해 주시겠습니까? 실습지에 대한 실습이 아니라 아마 기존 실습과 우리가 선택 간접 실습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기존 실습을 할 거나 기존이 완화된 실습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선택이 가능하시고요. 근데 다만 그 선택 기준은 실습 기간에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실습 기간에서 우리는 간접 실습 인정해 주겠다 하고 80시간만 실습하는 걸로 오케이 한다면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지만 실습 기간에서 우리는 무조건 120시간, 160시간 하겠다 하시면 그걸 따르셔야 된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세요. 네, 그리고 편입생회 같은 경우에는 실습과 관련해서 대면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요. 편입생들의 실습 대면 수업 안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올해부터 그 실습 대면 수업이 들어왔습니다. 편입생의 경우는 반드시 실습 형태와 상관없이 간접 실습이든 직접 실습이든 상관없이 반드시 학교에 실시할 실습 대면 수업 3회 이상 참석하셔야 합니다. 네, 다음 실습 신청 절차가 변경이 되나요? 아닙니다. 예. 실습 형태나 이런 간접 형태에 상관없이 현행 규정대로 실습 신청은 진행이 되어지니 학교에서 논의하는 대로 여러분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실습 기관이랑 그 실습 지도자 기준도 변경이 되는가요? 실습 기관 선정은 한국사회복지사 협회에 들어가셔서 실습 기관에 등록된 곳으로 이렇게 우리 실습 신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습지 선정은 기존과 동일하고요. 답 주셔야죠. 네. 그리고 실습 지도자의 기준 또한 현재 제도와 동일하다는 것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혹시 실습 확인서 양식도 변경이 된다고 하던데 혹시 변경이 되는지요? 실습 확인서는 기존 양식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기존 실습을 하실 경우는 실습 현행 양식을 따르시고요. 완화된 실습을 진행하겠다 하시면 따로 별도의 양식을 학교에서 공지를 할 겁니다.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 실습 확인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현재 120시간을 실습을 할 경우에는 기존에 학교에서 공지된 양식을 쓰면 되는 거고 간접 실습을 진행하게 될 경우에는 저희가 학교에서 별도 양식이 안내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예. 네. 그리고 오늘 저에게 메일이 하나 왔습니다. 우리가 이 유튜브 방송에 참여하고 싶어했던 신정임 씨가 글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교수님들 뵙고 싶은데 직장을 다녀서 시간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실습하는 곳이 없어서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혹여나 한 곳에서 실습을 꼭 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앞서서 유명 교수님 말씀하셨겠지만 현장 실습은 동일한 곳에서 120시간 또한 80시간 간접 실습 시간 이렇게 진행하셔야 된다는 거 아시고요. 졸업을 하고 나시면 실습을 따로 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제 수업을 하실 수 있으니 여러분 신정임님이 질의한 대로 여러분 한 곳에서 실습을 반드시 다 완료하셔야 된다는 거 여러분 확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혹여 다른 질문이 올라와 있던가요? 아니요, 지금 꺼졌답니다.
꺼버렸답니다. 네. 아 그렇군요. 네, 이상으로 네. 사회복지 현장 실습 오리엔테이션 라이브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네.